안녕하세요. 전 사람 한 명 잘못 만났다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뻔한 경험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결국 그 인간들은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됐지만 그날의 사건은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는데요. 너무하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실은 전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때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과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달려가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건 항상 저녁 어스름이 다 질 무렵이었어요. 어릴 땐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보다 4살이 오빠를 키워야 하니 부모님께서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전 오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매 사이가 친하면 얼마나 친하겠냐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서로 대면대면하거나 사이가 그다지 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남매는 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오빠가 직접 밥도 챙겨주고 제가 아프면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며 절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날 가게 빗물이 새서 부모님이 늦게까지 집에 못 오셨던 날이 있었어요. 천둥에 바람같이 세차게 치는데 무서워 떨고 있으니 오빠가 그런 절 보며 물었습니다. 선진아, 출출하지? 오빠가 뭐 해줄까? 뭐? 오빤 뭐 만들 수 있는데? 오빠? 오빠 아무거나 잘하지. 특히 계란 넣은 라면 진짜 맛있게 잘하거든. 오빠가 바로 끓여줄게. 정말 그날 오빠가 끓여준 라면은 참 맛있었습니다. 무서운 와중에 라면이 맛있으니 무서운 것도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오빠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친구와 싸우기라도 하면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지만 오빠한테 투정 부리며 말하기도 했어요. 오빠는 장남으로서 한번 삐뚤어지지도 않고 바르게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와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오빠를 보고 자라며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클 수 있었고요. 오빠가 제 편이라는 걸 가장 크게 실감했을 땐 제가 대학생일 때였네요. 그때 당시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헤어질 때쯤 돼서야 진면목을 알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좀 저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매일같이 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전화는 또 어찌나 많이 했는지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가 왔었어요. 처음엔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런가 보다 싶어 남자친구를 어르고 달래 잘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남자는 저에 대한 집착을 더 심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엔 다시 안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랍니다. 제가 피하고 또 피해봐도 그 사람은 집요했어요. 연락을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학교 앞에서 마주치면 억지로 팔을 잡아 끌려고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정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텐 그게 아무 말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집 앞에 전 남자친구가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입니다. 절 보자마자 또 다가 말 좀 하자고 팔을 확 잡아당기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더군요. 그때였어요. 야, 너 뭐야? 거기 손 안 놔? 마침 퇴근을 하고 집에 오던 오빠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평소엔 좀 늦게 퇴근하는데 그날따라 일찍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가 성큼성큼 걸어와 전 남자친구 팔을 확 떼어내곤 저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 딱 섰습니다. 오빠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전 남자친구가 오빠를 보자마자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너 내 동생이랑 뭐야? 네가 그 전 남자친구냐? 헤어진 사이 아니야? 어디서 감히 집 앞까지 찾아와? 다시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또 보이면 그땐 그냥 안 넘어가. 알았냐고? 목소리가 낮고 조용한데 그게 더 무서웠는지 전 남자친구는 뒷걸음질을 치더니 결국 도망가 버렸어요. 전 그날 오빠 뒤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오빠가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때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남자친구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강약 약간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려면 제 힘도 스스로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빠 같이 운동도 다니고 제 스스로 절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30대가 됐어요. 주변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그때까지도 결혼에 대한 로망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걸 보고 자라다 보니 결혼이라는 게 그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게 된 건 30대 초반이었네요.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까 고민하던 찰나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근처 레스토랑에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탈리아에서 요리 유학까지 다녀온 셰프였는데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며 자기 나름대로 경력을 쌓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죠. 원래는 다른 식당 부주방장으로 일하다 자기 식당을 차렸다더라고요. 처음엔 무뚝뚝하고 표정도 거의 없어 가까이 지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 마감을 뒀다 후라이팬이 달궈져 있던 걸 모르고 건드렸다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보다 재빨리 달려온 게 바로 그 셰프였습니다. 괜찮아요? 봐봐요. 이거 물집 잡히겠네. 일단 응급처치 좀 해줄게요. 괜찮습니다, 셰프님. 아니에요. 이거 그냥 두면 흉질 수도 있고 따가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잠깐 있어봐요. 그러더니 혼자서 쓱쓱 응급처치를 도와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의외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엔 도무지 다른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후로도 제가 저녁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종종 셰프님과 마주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셰프님은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서도 레시피 개발하고 연구하느라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레스토랑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빙긋 웃으며 제게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조금씩 친해지게 됐고 나중에 셰프님에게 고백까지 받게 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연애라면서 전 다시 취직을 하게 돼 레스토랑에 다니지 않았지만 이미 거기 있던 직원들과도 친해서 자주 교류하며 레스토랑에 오고 가곤 했습니다. 1년여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레스토랑 직원들이 총출동해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도 했네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중견기업에서 퇴직까지 근무를 하셨던 시부와 전업주부였던 시모, 그리고 직장인이었던 남편 여동생, 시누이가 있었답니다. 처음엔 별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특히나 저희 오빠 남편은 서로 참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결혼하고서 남편은 그 레스토랑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음식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사람들이 모르면 잘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남편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저희 오빠였어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오빠는 남편 레스토랑 홍보를 직접 도와줬답니다. 고퀄리티 사진을 찍고 SNS에 홍보글까지 잔뜩 올려주면서 전적으로 지지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늘 저희 오빠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매출이 꽤나 올랐어요. 이게 다 형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아유, 감사 무슨. 매제가 잘 돼야 선진이도 행복하고 좋지 뭐. 매제가 잘 돼야지. 형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당연히 잘 되겠죠. 저도 정말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오빠의 전폭적인 응원 덕분이었는지 남편의 레스토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입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잘 됐던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고 특히나 남편도 열심히 레스토랑을 운영해준 덕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전 결혼하고서 아들을 낳고 2년 터울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직업이 셰프이다 보니 저녁 늦도록 일할 때가 대부분이라 맞벌이를 하긴 좀 힘들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버는 돈도 충분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다 결혼 6년 차가 지나며 저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테이블이 많지 않은 작은 규모였는데 그동안 열심히 운영하며 잘 되다 보니 좀 규모가 큰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전을 하는 날엔 온 가족이 다 모여 테이블도 세팅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남편의 레스토랑이 이전되고 나서부턴 더욱 홍보에 열을 올려 레스토랑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레스토랑을 잘 운영하더라도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오빠에게 부탁을 한 적도 있었네요. 형님, 혹시 형님 좀 아는 연예인분이나 이런 사람 없습니까? 요새 손님들이 좀 뚝 떨어진 것 같아서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가 좀 알아보지 뭐. 자네가 고생이구만. 원래 식당이라는 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도움으로 연예인이 몇 번이나 방문해 사진을 찍고 가기도 하고 사인도 걸어놓고 SNS에 홍보도 하며 레스토랑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시댁에서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시모도 제게 그렇게 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키운다고 고생한다며 얘기를 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이 점점 규모가 커져가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이전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날이었어요. 시댁에 모여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데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 시모가 옆에 오시더니 슬쩍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선지 넌 좋겠다. 네? 뭐가요, 어머니? 아니, 네 남편이 큰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잘 나가니까 밖에 나가 떵떵거리며 말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니? 내 친구 딸린 사이가 능력이 없어서 둘이 아둥바둥 번다는데 넌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림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에이, 어머님, 편하게 살림한다뇨. 저도 애들 보고 살림도 하고 바쁘게 지내요. 그래도 맞벌이만 하겠니? 아유, 난 네가 참 부럽다. 부러워. 전 그런 시모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시모도 남편과 신우를 키우며 가정주부로 살아오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더러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생신이 다가오며 친정에서 같이 국내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빠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고 남편은 바쁘다 보니
같이 참석을 못해 저만 애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시모가 크게 한숨을 쉬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이번에 친정에서 여행 갔다 왔다며? 그래, 좋았니? 아, 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머님네도 재작년에 다녀오셨잖아요. 시누이랑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요. 뭐 그렇긴 하다만 에휴, 니네 부모님은 참 얼마나 좋으실까. 키운 건 난데 그 덕을 받으시니 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너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은 불 앞에서 뻘뻘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처가 여행 보낸다고 그 땀 흘렸을 거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지. 어머님, 저희 남편이 보내준 게 아니고요. 저희 오빠랑 다 같이 돈 모아서 간 거예요. 아유, 그래도 말이다. 우리 아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 여행도 가는 거지 뭘. 시몬 점점 무슨 제가 남편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좀 살이 빠지거나 피곤해 보이기만 하면 저더러 안 사람으로서 제대로 안 한다고 막 혼도 내시는 거 있죠? 하루는 남편이 나이도 있고 그러니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살이 좀 쭉쭉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시모가 어찌나 안타까워하던지요. 어머머,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니? 아니, 엄마. 그냥 요새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운동 새로 시작해서 그래. 적응되면 다시 또 살 붙고 그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예, 어머마. 네가 잘 안 먹인 거 아니니? 아무리 밖에서 요리하는 사람이라도 집에서 네가 잘 챙겨야지. 아유, 속상해서 정말. 밖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뭐해. 안에서 잘 챙겨줘야 든든하게 힘이 날 텐데. 아유, 우리 아들 안쓰러워서 어쩌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시모를 보며 전 참 어이가 없었답니다. 솔직히 남편이 하는 일이 요리다 보니 음식도 많이 먹기도 하고 살도 많이 쪘던 상황이었거든요. 살을 좀 빼야 하니까 빼는 건데 조금만 빠져도 은근슬쩍 제 탓을 하며 뭐라고 하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처음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댁에서 마치 제가 남편 등에 업혀가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잘 되면 저 역시 좋으니까 어떻게든 더 힘을 보태주고 싶었죠. 레스토랑에도 종종 가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혼 8년 차쯤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남편 밑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들어온 직원이었는데 나이도 20대에 한창 창창한 나이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단 17살이나 더 어렸죠. 처음 봤을 땐 그저 싹싹하고 성실해 보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에 가끔 들르면 먼저 달려와 인사도 하고 이것저것 안부도 묻고 살갑게 대해주니 그 아이가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 보니 직원들과도 서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주방엔 그 아이가 유일한 여자였는데 남자들 틈에서 싹싹하게 잘 버텨내는 것 같아 대견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레스토랑에 갔더니 그 아이가 제게 다가 말을 걸더라고요.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 점심이 진짜 바빴어요. 역시 셰프님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가 요즘 매출이 장난 아닌 거 있죠? 셰프님이 손님분들께 어찌나 친절한지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유, 가희 씨 오늘 힘들었겠네요. 안 그래도 직원들 드시라고 커피 사왔어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죠? 같이 커피 마셔요. 우와,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모님. 전 사모님 진짜 부러워요. 능력 있는 남편에 이렇게 잘 되는 레스토랑까지 있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에이, 그건 가희 씨가 잘 봐주는 거죠. 가희 씨 정도면 저희 남편보다 훨씬 잘난 남자 얼마든지 만나잖아요. 그나저나
가희 씨는 남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데? 아, 사모님은 못 보셨구나. 저 남자친구 있어요. 내년쯤 결혼할 생각이에요. 셰프님은 몇 번 보셨는데. 어머, 진짜요? 잘 됐네요. 언제 한번 같이 봐요.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에게 그 여직원은 남편 레스토랑에서도 성실하고 싹싹하고 밝은 직원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성격이 좋으니까 딱딱한 주방 분위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9년 차가 됐을 때부터 남편이 슬슬 좀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심지어 레스토랑 메뉴를 연구한다며 며칠씩 집을 비울 때도 많아졌어요. 남편은 바빠서 애들이랑 시간 보낼 틈도 없다며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 남편에게 애들이랑 좀 보내라고 하면 남편은 늘 귀찮아했었죠. 여보, 이번 쉬는 날엔 애들이랑 좀 시간 보내는 거 어때? 당신 애들이랑 놀러 간 지도 오래됐잖아. 어? 지금 꼭 바쁜데 그래야 되겠어? 요새 레스토랑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바쁘단 말이야. 당신 애들 좀 놀아주면 되지. 나중에 나 좀 한가해지면 그때 애들이랑 놀게. 그럼 되지? 아우, 나 피곤해. 결국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직원들끼리 회식도 자주 하고 심지어 쉬는 날엔 다른 지역에 재료 연구하러 간다고 하는 날도 늘어났어요. 가족들과 보낼 시간은 없지만 밖에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남편이었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행적이지만 다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일들이었으니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남편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늦은 시간에 집에 왔는데 원래는 음식 냄새에 막 오자마자 씻기 바빠야 하는데 그날은 대충 씻고서 옷만 갈아입고 자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자려고? 당신 샤워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찝찝하다 가더니 웬일로 씻지도 않어. 아,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하네. 대충 씻고 자려고. 그러면서 남편이 눕는데 순간 코끝으로 좋은 향기가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안 씻어서 찝찝한 냄새가 나야 하는데 향기가 난다니 좀 이상했어요. 분명 집에서 쓰는 바디 샤워향은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런 향이 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레스토랑에서 메뉴 연구를 하고 집에 가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침 오빠가 세원이랑 같이 근처에 놀러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제가 애들은 좀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남편 레스토랑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믿기지 않을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레스토랑엔 남편 혼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간판불도 꺼지고 홀불도 다 꺼진 상황에서 주방 안쪽 불만 켜져 있었는데 밖에서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주방으로 갔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직원과 같이 있더라고요. 여보, 가희 씨, 여기서 둘이 뭐해? 어? 여보, 언제 왔어? 아이, 왔으면 얘기를 하지. 말도 없이 전화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놀랐잖아. 아니, 뭐 내가 못 올 것도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둘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메뉴 연구를 한다는 두 사람은 주방에서 뭔가를 먹고 있더군요. 봤더니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남편이 그 케이크를 치우더니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니 가희가 이거 맛집이라 하길래 같이 먹자고 해서 잠깐 쉬면서 이거 먹고 있었어. 맞아요, 사모님. 요 앞에 케이크 맛집이 있거든요. 마침 딱 이거 하나 남아서 셰프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제가 샀어요. 당신 집으로 갈 거지? 애들은 어쩌고 그냥 왔어. 애들 봐야지. 일단 나도 끝났으니까 같이 가자. 가희야,
여기 정리 좀 부탁할게. 아, 네, 셰프님.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예전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동안의 남편 행적이 좀 이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부터 전 남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집에 와서도 늘 잠자기 바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자꾸만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수상하다 싶어 하루는 남편이 깜빡 잠든 그 사이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바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여직원과 함께 말입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나눈 메시지를 보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더군요. 제가 봤던 대화 내용의 일부는 이러했습니다. 오빠, 사모님이 우리 의심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괜찮아. 쟤 둔해서 이런 거 별 신경 안 쓸 거야. 아, 그리고 알면 뭐 어쩌겠어? 가희 너도 많이 놀랬지? 내가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역시 오빠 최고. 퇴근하고 그럼 집으로 와. 아, 이제 레스토랑은 안 되겠어. 내가 좋은 재료 준비해둘게. 셰프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던 여직원은 이미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상관을 귀여워하며 애틋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 보는 순간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바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물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일어나봐. 얼른 일어나 보라고. 아우, 왜? 막 잠들었는데. 당신,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당신 가희 씨랑 뭐 하는 거야? 둘이 만나기라도 하는 거야? 아, 진짜 자고는 왜 깨우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남의 핸드폰을 보래?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러는 거 선 넘는 거 몰라? 아이, 진짜 핸드폰 누가 보라고 그랬어? 뭐? 선을 넘어? 선 넘은 건 당신들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바람을 피우냐고. 아이, 그래, 좀 만났어. 아니, 나도 일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집에 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 풀 곳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좀 만난 것뿐이야. 정리할게. 정리하면 되잖아. 남편은 마치 바람을 그냥 한번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실수를 한 겁니까? 대놓고 절 기만한 행위인데요. 너무 황당해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니 남편은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리한다고 하면 다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럼 그때 봤던 것도 둘이 그렇게 희덕거렸던 게 맞는 거네, 어? 그럼 어쩌자고? 뭐 이혼이라도 하게? 애들 둘 데리고 당신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내가 정리한다잖아. 내가 다 정리하겠다고. 그래, 미안해. 됐냐? 그러게 왜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난리야? 진짜 짜증나게. 아유, 진짜. 그러더니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일어나 싹싹 빌지 못할 망정 자기가 더 억울해하며 집을 나가는 건 또 무슨 경우랍니까?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급작스럽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전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아직 어린 아이들도 눈에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라면 그냥 냉정하게 이 사람이랑 끝을 냈겠지만 애들이 있으니 더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부모님과 오빠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끙끙 앓고 겨우 잠들었는데 다음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상간이와 끝내면 될 거 아니냐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전 당연히 남편이 그날 이후로 그 상간을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고 거의 일주일을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얘기를 해야 뭘 끝을 낼 텐데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으니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전 레스토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광경을 보고 전 기가 차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네요. 글쎄 그만둘 줄 알았던 그 상간녀가 뻔뻔하게 거기 그대로 다니고 있더군요. 제가 그렇게 레스토랑에 들어가자 다른 직원들은 상황을 몰랐는지 반갑게 절 맞이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제가 왔단 얘기를 전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주방에서 나와 제 팔을 끌었습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나가서 얘기해. 뭘 나가서 얘기해? 집에 들어와야 무슨 얘기라도 할 거 아니야? 왜? 여기서 저 상간이랑 같이 희덕대느라 집에 안 들어온 거니? 쟤 내보낸다며? 끝낸다고 하더니 또 거짓말하고 여기서 그러고 있었냐고. 제 말에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 저희 쪽을 쳐다봤고 상간년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나가긴 어딜 나가. 야, 임가희, 너 왜 여기 있어? 남의 남편이랑 놀아놨으면 조용히 꺼질 것이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고. 아이, 진짜 나가자고, 나가. 결국 저 남편 손에 레스토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전 너무 화가 났는데 남편은 그런 제 감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항변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간녀를 내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며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내보낼 거야. 끝냈다고. 근데 어쩌겠어. 당장 대체 인력이 없는데. 뭐 우린 손가락 밟고 살 거야? 이 레스토랑 안 되면 어쩔 거야. 애들은 또 어떻게 키우고. 직원도 월급은 어떻게 주냐고. 여기서 당신 와서 이렇게 엎어버리면 레스토랑 운영에 문제 생기는 거 몰라? 몰라서 이러는 거야? 지금 나더러 그럼 당신이 상간이랑 같이 일하는 거 봐달라는 거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달라는 거지.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 내가 정리한다니까 왜 그래? 당신 집에 가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좀 기다려. 여기 또 오면 나 진짜 그때 애들이고 당신이고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그러더니 남편은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두 아이 아빠란 사람이 9년이란 결혼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전 도저히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이애, 너 오늘 집에 좀 들려라. 며칠째 아들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너희 혹시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유, 밖에서 일하는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말라니까 왜 싸웠어? 어? 아니요, 싸운 건 아니고요. 그럼 뭔데? 우리 아들이 내 전화까지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일단 너 집에 좀 오느라. 내가 줄 것도 있으니. 어머님, 저 못 가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못 오긴 뭘 못 와. 당장 와. 줄 거 있다니까 그러네. 와서 얘기 좀 하자꾸나. 사실 전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전 그때 너무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결국 그 길로 시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딱 들어가자마자 시몬 절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더니 주방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그리고선 주방에서 큰통 하나를 제게 주시는 겁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냐, 사골뼈지. 오늘 가서 집에서 푹 과서 애비 좀 먹여라. 밖에서 혼자 아등바등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애비가 얼마나 힘드니? 네가 안 사람으로서 잘 보필해야지.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남자는 도망가는 법이야. 네? 어머님, 저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기 왜 없어? 집에서 탱자 놀면서 쉬면서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네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니?
네가 좀 알아서 잘하면 안 되겠니?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고 애만 키운 여자가 어딨어? 넌 참 행운하다, 행운아.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인생 사니 얼마나 좋아? 저는 시모의 말에 참았던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 인생이 편하다고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끝내 전 남편이 어떤 짓을 한 건지 다 밝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해요? 어머님, 제가 왜 편해요? 어머님 아들 바람났어요. 저한테 들켜서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제가 사고를 우려요? 뭐? 아니, 바람이라니. 우리 아들이 바람을 폈다고? 네, 그것도 레스토랑 직원이랑 바람 폈어요. 그러니 저도 심란하고 정신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무슨 편하게 생활한다고 자꾸 그러세요. 저도요, 저 나름대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까지 가정 지키고 살았어요. 저 그만하려고요. 화가 나서 줄줄 얘기하는 절 보며 시모가 글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정말 기가 차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예. 우리 아들 잘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 잘난 남자 옆엔 여자들이 들러붙는 법이야. 그러게 네가 좀 잘했어야지. 그리고 그깟 바람 한번 난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될 수니? 아, 어찌됐든 생활비만 따박따박 많이 가져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면 혼을 내주겠다느니 아니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지 해야 정상 아닌가요? 예, 내가 왜 너 위로를 해주니? 난 우리 아들 마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한다.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위로인지 뭔지 바라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네 친정에다 얘기를 해. 잘 나가는 사이도 가지고 네 친정에서도 얼마나 좋아하셨니? 네가 아무리 친정 가서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쪽도 똑같을 거다. 이제와 애도 둘이나 있는데 뭐 이혼이라도 하게? 네가 뭐가 있다고 이혼을 해? 남자들 바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번 한번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알아서 다시 되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바람을 폈다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따져 물으니 이번엔 시모가 온갖 짜증을 내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아니, 그럼 이혼해. 우리 아들 능력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너까지 그런 이혼하도 뭐 크게 달라지겠냐? 난 같은 여자로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렇게 징징대고 싶거들랑 네 친정 가서 징징거려. 아유, 얘가 편들어줘도 뭐라 하네. 더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 가거라, 가. 결국 전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로 전 완전히 마음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댁까지 가서 자신의 바람을 알렸다는 사실에 더 분노를 했습니다. 바람을 피워 가정을 버린 건 자기면서 저더러 모든 관계를 망쳤다며 그렇게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애들은 신경 쓰지 않은 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친정으로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과 오빤 크게 분노했어요. 어떻게든 제 이혼을 돕겠다고 친정 식구들이 나서게 됐고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됐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서 먼저 찾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상간녀가 결혼한다던 예비 남편이었죠. 그때가 상간녀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6개월쯤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분명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아 그 예비 남편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돈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연락처를 알아내자마자 전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씨. 저 임가희 씨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예비안을 알고 있냐고 묻길래
전 그 여자가 다니는 레스토랑 헤드 셰프의 아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 그 남자를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며칠 후 레스토랑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로 상간녀 예비 남편이 레스토랑을 찾아가 아주 뒤엎어버렸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정말 엉망이 될 때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들어보니 전치 5주가 나왔다더라고요. 그 예비 남편이란 사람은 20대 후반 젊은 건장한 청년인데 남편이 이제 40이 넘었으니 어떻게 그 남자를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예비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분노한 남자를 아무도 말릴 수 없었겠죠. 그렇게 레스토랑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난 후 한동안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도 없었네요. 그리고 상간녀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에게 따지는 연락을 해왔더군요. 사모님, 어떻게 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지금 레스토랑이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모르세요? 어쩜 그렇게 경솔하세요? 뭐 경솔? 지금 네가 나한테 그딴 소리 할 때니? 뻔히 결혼할 사람도 있으면서 어떻게 유부남을 만나? 네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뭐 경솔이라고? 지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그 사람 저한테 헤어지자고 난리예요. 저 헤어지면 사모님이 책임이라도 지실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야, 피해자는 나야, 나. 네가 피해자가 아니고 넌 가해자라고. 어디서 뻔뻔하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됐고, 너 같은 앤 진짜 정신 한번 차리게 해줘야 되겠네. 너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한번 평생 상간녀 딱지 붙이고 살아봐. 역시나 상간녀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싹싹하게 잘했던 친구였는데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나섰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오빠입니다. 오빤 SNS에 리뷰를 쓰는 사람들에게 남편의 실체를 밝히게 해버렸대요. 안 그래도 레스토랑이 뜬금없이 문을 열지 않았던 터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려버린 거였죠. 결국 SNS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여기 한바탕 난리 났던데 그것 때문이었어? 실망이다 진짜. 사장 순하고 착해 보이던데 역시 믿을 사람 없네. 아우 더럽다 더러워. 인성이 저 모양인데 음식 맛이 유지가 되겠어? 다시는 안 갈 거야. 가게 잘 돼서 배부르더니 딴짓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안 봐도 뻔하네. 그렇게 온갖 글들이 올라오고 나서 결국 손님이 확 줄어들었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원들도 하나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말았답니다. 끝내 레스토랑은 폐업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제서야 시몬 저에게 전화를 해선 온갖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 아들 망하라 고사라도 지내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 오빠 이용해서 우리 아들 레스토랑 망하게 하니까 좋니? 좋냐고. 왜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친정 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친정 가서 징징 한번 대니까 다 해주시던데요. 조언 감사드려요. 뭐? 야, 너 네가 우리 아들 레스토랑 망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애들 키우려고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얼굴이 아주 개판됐다 개판. 얼마나 손을 댔든지 이거 어쩔 거냐고. 누가 그래서 바람 피우래요? 그리고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든 혼내켜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어떻게 아들 두둔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바람 나는데도 뻔뻔하게 굴죠. 그리고 그깟 레스토랑 망한다고 저랑 애들까지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요. 제가 애들 데리고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고선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상간녀 소송도 모두 진행을 했답니다. 이미 증거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소송은 무리 없이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네요. 당연히 소송을 하면서 전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하게 됐고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네요. 재산 분할을 하고 위자료까지 받고 나서 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로 집을 구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벌은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이혼 후 더 웃긴 소식을 듣게 된 건 사건이 터지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 남편이 웬일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더니 이 사람이 잔뜩 풀이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잘 지내지? 애들은 잘 지내고 있고? 아빠 보고 싶단 말 안 해? 한번 내가 가야 하는데 주말에 시간 될 때 애들 보러 가도 되지?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언제 양육비만 주면 땡 아니냐더니. 그냥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내 잘못 같아서 당신이 해준 김치찌개도 생각나는데 이번에 가면 좀 끓여줄 수 있어? 뭔 헛소리야? 김치찌개고 나발이고 나한테 그런 거 얻어먹을 자격도 없지 않어?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양육비나 똑바로 줘. 무슨 식당에 취직했다며? 그럼 양육비 제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전 남편은 억울해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 이혼하면 상관이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상간년 원래 만나던 그 예비 남편에게 가버린 겁니다. 가히 걔 나 버리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갔어.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올렸더라. 뭐 자긴 죄책감 때문에 나랑 결혼 못하니 어쩌니 그러더니 헤어지자더니 둘이 결국 결혼했지 뭐야. 잘 됐네.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더니 가정 깨더니 어떻게 걘 가정 꾸릴 생각을 다 했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순간 눈이 돌아서 그러지 않았어 했는데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들 버리고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당신한테 기회란 없었어. 바람 피운 주제에 뻔뻔하고 당당했으면서 이제 무슨 후회를 한다는 거야? 됐고 그 아빠 자리라도 지키고 싶으면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 헛소리할 정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당신 같으면 용서해 주겠니? 내 인생에서 앞으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 일 없으니까 꿈 깨셔. 그러고서 전 남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간녀 예비 남편은 결국 그 상간녀를 용서해준 모양이었어요. 뭐 용서해주는 거야 개인의 자유라지만 얼마나 그 가정이 오래 잘 유지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결혼한 거 부디 상간녀가 좀 반성이라도 해서 가정 지키려고 죽어라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바람까지 피워놓고선 뻔뻔했던 남편이란 작전 결국 아내와 자식을 잃고 자신의 명예도 잃고 직장도 잃으며 그렇게 혼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던데 전과 같은 명예와 수입은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네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반성하며 평생 그렇게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혼 후 친정 근처에 살며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워낙 남편이 바빠서 애들과 잘 놀아주지 않았다 보니 애들이 아빠를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엔 바쁜 남편이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차라리 애들과 시간을 많이 안 보냈던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저도 친구들을 만나고 개인적인 시간도 가끔씩 보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오빠랑 새언니네도 자주 놀러오고 저희 애들도 봐주고요. 덕분에 전 결혼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아이들을 혼자 키운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어찌됐든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 분명 이혼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참지만 마시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게 모두 정답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전 역시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자신이 잘났다고 해도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주면 언젠가 그 천벌을 다 받게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더 건강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